우리는 때때로 너무 늦어버린 후회를 마주합니다. 한 사람을 원망하며 살아왔던 시간들, 그리고 미처 알지 못했던 진실, 30년 동안 버림받았다고 믿었던 아들, 그리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아버지. 하지만 운명은 기묘한 방식으로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과연 이 재회는 용서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늦은 밤 지하철역을 감싼 싸늘한 공기는 승강장의 피부를 타고 스며들었다. 형광등의 푸른빛은 모든 것을 창백하게 물들이며 바닥을 차갑게 덮고 있었다. 퇴근길 직장인들의 무거운 어깨와 피곤에 젖은 학생들의 눈빛,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늦은 행인들의 무표정한 얼굴만이 점점이 흩어져 있었다. 지하철이 승강장으로 들어설 때마다 공기는 요동치듯 밀려왔다가 곧 힘없이 사라졌다. 그 바람은 마치 한숨처럼 승강장을 스치고 지나갔다. 승우는 아르바이트로 구겨진 재킷을 더 단단히 여미며 축 처진 가방끈을 무의식적으로 고쳐 잡았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한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겁고 뻐근했고 머릿속은 피로로 인해 안개가 낀 듯 흐릿했다. 평소 같았으면 이어폰을 꽂고 음악에 맞춰 시간을 흘려보냈을 테지만 오늘따라 주변의 모든 것이 유독 선명하게 다가왔다. 승강장의 냉기, 형광등 아래 드러나는 사람들의 창백한 얼굴, 멀리서 들려오는 지하철의 둔중한 울림까지. 그 순간이었다. 승강장 구석, 사람들의 시선이 미처 닿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한 노인의 몸이 천천히 기울어졌다. 낡은 회색 코트를 걸친 그 노인은 마치 서서히 무너지는 건물처럼 균형을 잃고 있었다. 처음에는 미세한 흔들림이었다가 점점 더 크게 비틀거리더니 마침내 시간이 멈춘 듯 서서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다. 쿵! 그 소리는 작았지만 승우의 귓가에는 커다란 종소리처럼 울렸다. 노인의 낡은 코트 자락이 바닥에 퍼지며 그의 몸이 차가운 승강장 타일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다. 주변의 사람들은 잠시 고개를 돌려 그 광경을 힐끗 바라보았지만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자신의 세계로 돌아갔다. 어떤 이는 스마트폰 화면에 더 깊이 빠져들었고 또 다른 이는 한 발짝 더 멀어져 서 있었다. 승우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잠시 머뭇거렸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충돌했다. 누군가는 분명 도와주겠지. 저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아마 술에 취한 걸 거야.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저 조용히 제 할 일을 하거나 한 걸음 더 멀어질 뿐이었다. 그때 바닥에 누운 노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승우의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마치 가느다란 실핏줄처럼 희미했지만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승우의 가슴을 짓눌렀다. 저기요. 자신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온 것에 승우도 놀랐다. 그는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의 어깨를 살며시 흔들었다. 하지만 노인에게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제야 승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공포와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르신? 승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마치 오래된 종이처럼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의 숨소리는 고르지 못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다. 창백한 피부로 비치는 얕은 호흡만이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승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119를 눌러야 하나 아니면 영무원을 먼저 불러야 하나. 그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노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움직이더니 천천히 열렸다. 고맙구나. 바스락거리는 낙엽 같은 목소리였다. 거친 숨소리 사이로 간신히 새어나오는 그 말은 힘없었지만 승우의 귓가에 또렷이 들렸다. 이름이? 노인의 희미한 질문에 승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이런 상황에서 왜 이름을 묻는 걸까? 하지만 그 희미한 눈빛 속에 담긴 간절함이 승우를 움직였다. 승우예요. 이승우라고 합니다. 노인의 입가에 미약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마주한 안도감 같았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고 이내 그의 눈꺼풀이 다시 무겁게 내려앉았다. 승우는 다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의 차분한 목소리가 그를 안내했지만 승우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주변 사람들이 이제야 관심을 보이며 원을 그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또 다른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구급차가 도착한 것은 몇 분 후였다. 하지만 승우에게는 그 시간이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응급구조대원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며 노인을 들것에 실었다. 승우는 어느새 그들을 따라 구급차에 올라타 있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노인은 의식이 없는 듯 보였다. 창백한 얼굴 위로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고 응급대원이 손목의 맥박을 확인하며 승우에게 물었다. 가족분이세요? 그 질문에 승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단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막을 가르며 울려 퍼졌고 승우의 머릿속에는 노인의 그 미소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을 마침내 만난 듯한 그 표정이 승우의 가슴 한구석에 이상한 무게로 남아 있었다. 할아버지의 보호자가 오기까지 임시로 있어달라는 간호사의 부탁을 받았다. 병실은 희미한 불빛 속에서 숨죽인 듯 조용했다. 소독약 냄새와 함께 시간이 천천히 흘렀고 창문 너머로는 희뿌연 새벽빛이 마치 안개처럼 조심스레 스며들고 있었다.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경계의 순간 침대에서 미세한 기침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승우의 몸이 저절로 긴장했다.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고 그의 흐릿한 눈동자가 방안을 더듬었다. 승우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뻐근한 어깨를 한번 움직였다. 밤새 깨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겹쳐오는 생각들로 인해 제대로 잠들지는 못했다. 온몸이 뻣뻣했고 눈은 모래가 들어간 듯 따가웠다. 그가 피로에 젖은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노인의 시선이 마치 등대의 불빛처럼 그를 향했다. 이렇게 착한 젊은이가 있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바스락거리는 낙엽처럼 희미했다. 그는 힘겹게 말을 내뱉으며 입술 한쪽을 들어 올려 미소를 지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랜 세월을 지나온 바람처럼 메말라 있었고 그 안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승우는 어쩐지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울컥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노인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괜찮으세요? 말을 내뱉는 순간 자신의 질문이 얼마나 단순하고 무의미한지 느꼈지만 달리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고 볼은 움푹 들어가 있었으며 한참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다. 승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밖으로 나갔다.
병원 복도는 인공적인 조명이 냉랭하게 비추고 있었고 멀리서 간호사들의 속삭임과 차트를 넘기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복도 한쪽에 놓인 자판기 앞에 멈춰서서 지폐를 넣고 몇 번의 버튼을 눌렀다. 기계가 작동하는 소리와 함께 우유 한 팩이 투둑 하고 아래로 떨어졌다. 다시 병실로 돌아온 승우는 노인의 마른 손에 우유를 조심스럽게 쥐어주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는 듯 우유팩을 바라보다가 이내 조심스럽게 입을 대고 마셨다. 하얀 우유가 그의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노인의 갈라진 입술 위로 작은 우유 방울이 맺혔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오랜 목마름이 조금이나마 해소된 듯했다. 옛날에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허공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마치 과거의 어딘가를 더듬는 것 같았다. 내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너처럼 컸겠지. 승우는 순간적으로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노인의 눈빛이 저 멀리 현실이 아닌 곳을 바라보는 듯했다. 그의 시선은 병실의 하얀 벽을 뚫고 어딘가 닿을 수 없는 거리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저 자신만의 기억 속에 잠겨 있는 듯했다. 그리고 마치 아주 소중한 보물을 혹은 마지막 남은 과거의 증거를 꺼내는 듯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더듬더니 낡은 손목 시계를 꺼냈다. 빛바랜 가죽줄, 닳고 또 다른 테두리. 시계는 오래전에 멈춰버린 듯했다. 노인의 거친 손가락이 시계 뒷면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조심스럽게 끼워져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희미해진 사진 한 장. 승우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고 온몸의 혈액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사진 속에는 한 여자의 모습이 있었다. 단발머리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여성, 그리고 그 품에 안겨 있는 어린아이. 너무나 익숙한 하지만 오래된 그 얼굴. 승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목구멍으로 올라오는 말들이 서로 엉켜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믿을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이건 제 어릴 적 사진이에요. 어머니와 제가 같이 찍었던. 순간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노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의 손이 덜덜 떨리면서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주름진 얼굴에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믿기지 않는 감정들이 물결처럼 번졌다. 너, 이름이 뭐라고 했지? 노인의 목소리는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처럼 갈라졌고 그 안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함께 담겨 있었다. 승우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귓가에서는 피가 요동치는 소리가 들렸다. 이승우요. 그 이름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노인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노인은 숨조차 쉬지 않는 듯했다. 그러더니 이내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어루만지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승우, 승우. 그것은 기도와도 같았다. 마치 오래도록 잊어버린 이름을 되찾기라도 한 듯이 혹은 잃어버린 보물을 다시 찾은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불러보는 소리였다. 승우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벽빛이 조금씩 더 밝아오고 있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과 노인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어릴 적 기억이 차곡차곡 떠올랐다.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오래된 사진첩처럼 잊고 있던 과거가 하나씩 눈앞에 펼쳐졌다. 그는 아버지를 모른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어머니는 그가 태어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 존재 자체를 완전히 지우려 했다. 어릴 적 그는 어머니가 낡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찢어 벽난로에 태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사진 속 한 남자의 얼굴을 가로지르며 천천히 찢어내던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한다. 이제부터 우리는 둘이야. 그 사람은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때 그는 어머니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왜 아버지의 모든 흔적을 지우려 하는지, 왜 그렇게 아파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없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노인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초라한 노인이 정말로 자신의 아버지일까? 승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침대 위에 누워있는 노인을 다시 보았다. 그는 여전히 손목시계를 꼭 쥔 채 중얼거리고 있었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여자와 아이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승우, 내 아들, 맞나? 노인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마치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기억을 더듬으려는 듯이 그는 주름진 손가락 끝을 이마에 가져갔다. 그의 눈가에 미세한 습기가 비쳤다. 승우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마음이 복잡했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들이 충돌했다. 분노,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함께 뒤엉켰다. 그가 정말 아버지라면 왜 이제야 나타난 걸까? 어머니를 버리고 자신을 버린 그 사람이라면 대체 무슨 이유로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된 걸까? 그리고 이제 와서 무엇을 바라는 걸까? 노인의 손이 허공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그의 가슴이 오르내릴 때마다 얇은 병원 가운 아래로 갈비뼈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가득했다. 병실 안은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빗줄기가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며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소독약 냄새가 묻어나는 하얀 벽과 딱딱한 바닥, 그리고 기계적인 삐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승우는 침대에 누운 노인을 바라보았다. 창백한 아침 햇살 아래 노인의 주름진 얼굴은 더욱 깊게 파여 보였다. 그의 얇은 손에는 여전히 낡은 손목시계가 꼭 쥐어져 있었다. 마치 그것이 유일한 보물인 양, 혹은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증거라도 되는 것처럼. 노인은 한참 동안 그것을 손끝으로 어루만지고 있었다. 마치 사라진 기억을 붙잡으려는 듯이, 혹은 흘러간 시간을 되돌리려는 듯이.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금속 손잡이가 부드럽게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문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왔다. 낯선 중년 남성이 급히 들어왔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이 그의 정갈한 인상을 더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눈 밑에 드리워진 그림자와 이마에 새겨진 걱정의 흔적들이 그가 오랫동안 무언가를 찾아 헤맸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안도와 당혹스러움이 뒤섞인 채 병실 안을 울렸다. 그는 황급히 침대 곁으로 다가가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걱정과 함께 묘한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이제야 찾았습니다. 도대체 어디 계셨던 겁니까? 회장님? 승우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울렸다. 회장님이라고? 그 초라한 노인이? 회장님이라고요? 승우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혼란이 가득했다. 정비서는 순간적으로 경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낯선 젊은 남자가 병실에 있다는 사실에 의아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태도가 갑자기 공손하고 정중해졌다.
구해주신 분이신가요? 승우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지하철에서 이분을 발견하고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머릿속은 여전히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맴돌고 있었다. 남자는 잠시 승우를 바라보더니 다시 노인을 향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사람에게만 나올 수 있는 친밀함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회장님, 저를 아십니까? 노인은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그의 흐릿한 시선이 남자의 얼굴을 더듬었다. 마치 안개 속에서 희미한 불빛을 찾아내려는 듯했다. 비서? 그의 목소리는 불확실했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인식의 빛이 있었다. 남자는 살짝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에 잠시 안도의 빛이 어렸다. 네, 맞습니다. 정비서예요. 10년 동안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표정이 이내 혼란스럽게 바뀌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며 기억의 파편들을 붙잡으려 애쓰는 듯했다. 그런데 넌 언제부터 내 옆에 있었더라? 아니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시선은 불안하게 이리저리 흔들렸다. 마치 미로에 갇힌 사람처럼 노인은 기억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정비서는 눈을 감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에는 오랜 시간 지켜본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역시 상태가 더 나빠지셨군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리고 노인의 손목을 바라보았다. 손목에는 닳고 다른 오래된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시계가 살짝 열린 상태였고 안쪽에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빛바랜 사진 속에서 한 여자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정비서는 순간적으로 숨을 삼켰다. 이 사진은 그때 승우가 입을 열었다. 저 사진 어머니와 제 어릴 적 모습이에요. 정비서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승우를 바라보았다. 설마 승우군? 승우는 당황한 듯 정비서를 쳐다보았다. 네, 그런데 제 이름을 어떻게 해? 정비서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그는 노인이 병색이 짙은 얼굴로 손목시계를 꼭 쥐고 있던 모습이 떠올랐다. 기억이 흐릿해지는 순간에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손목시계. 가족을 찾고 싶다는 말을 수없이 되뇌며 손끝으로 사진을 어루만지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이 젊은 남자. 그렇군요. 정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그는 승우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슬픔이 스며들어 있었다. 회장님은 치매 초기 증상을 겪고 계십니다. 최근 기억이 많이 흐려지셨죠. 승우는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어젯밤 지하철에서 쓰러진 노인, 사진 속 어린 자신과 어머니, 그리고 지금 회장님이라 불리는 이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정비서는 조용히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묵직했고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는 듯한 무게감이 있었다. 회장님께서는 가족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하셨습니다. 승우는 그의 말을 듣고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였다. 가족을 찾았다고요? 목소리에 담긴 회의적인 톤을 숨기지 못했다. 네. 정비서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업이 무너지고 가족을 떠난 후 몇 년이 지나 다시 불을 되찾았을 때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가족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 속에는 오랜 시간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승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 쌓인 분노가 숨겨져 있었다. 왜요? 정비서는 무겁게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살짝 떨렸다. 승우군의 외삼촌 때문입니다. 그 순간 승우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움켜쥐어졌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외삼촌이요?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네. 회장님께서는 직접 가족을 찾아가려 하셨지만 외삼촌께서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정비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야기를 전하는 무거움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외삼촌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동생 신세 망치지 마라. 내가 다시 나타나면 다 끝장난다. 승우는 숨이 턱 막혔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동안 자신이 믿어온 진실이 거짓으로 변해가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신 겁니까? 승우의 목소리에는 비난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정비서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포기하신 게 아닙니다. 회장님께서는 계속 도움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외삼촌께서 불쌍해서 내가 도와주는 거야. 너 같은 인간이 나타나면 동생은 망가진다고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직접 찾아가지는 못하고 외삼촌을 통해 돈만 보내셨죠. 순간 승우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귓가에서 피가 요동치는 소리가 들렸고 심장은 가슴을 뚫고 나올 듯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숨을 몰아쉬었다. 그러면 그동안 외삼촌이 본인 돈으로 도와준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단 거예요? 승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비서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군요. 하지만 문제는 못 만나게 한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승우군과 어머니를 위한 큰 돈들을 거의 외삼촌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신 것 같더군요.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승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너무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외삼촌께서는 그 큰 돈 중의 일부도 회장님이 보낸 것이라고 절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본인이 도와주는 것처럼 승우 씨와 어머님께 말씀드렸죠. 회장님께서 충격으로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이후 치매 증상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승우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릴 적 기억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외삼촌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다. 어릴 적부터 외삼촌은 말했다. 내 아버지는 너를 버렸어. 우리한테 아무 관심도 없어. 이 삼촌이 없었으면 너랑 내 엄마는 길바닥에 나앉았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해. 그 모든 말이 거짓이었다. 승우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그가 평생 믿어온 진실이 한순간에 뒤집어진 것이다. 어머니는요? 승우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목구멍이 메이는 듯했다. 정비서는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의 침묵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어머니는 끝까지 아버지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승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마지막 단어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순간 침대 위에 노인이 움찔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눈은 크게 떠졌다. 뭐라고? 노인의 목소리는 충격으로 꽉 막힌 것 같았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외삼촌이 가로막은 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기다리다가 승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꾹 참았다. 결국
돌아가셨다고요. 노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가 쥐고 있던 손목 시계가 바닥에 떨어질 듯 흔들렸다.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마치 오랜 시간 묻어둔 상자가 열리며 터져나오는 비명처럼 들렸다.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깊은 주름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리는 그 눈물이 병실의 정막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그래요. 당신은 몰랐겠죠. 승우의 말은 차가웠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생 쌓아온 분노와 상처가 담겨 있었다. 당신은 우리를 버린 사람이니까.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었다. 승우는 병원 문을 나와 한 발짝 내디뎠다. 대리석 계단이 그의 발 아래 단단하게 느껴졌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것보다 더 차가운 것은 가슴속에서 요동치는 감정들이었다.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그의 마음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새벽의 공기가 차갑게 폐를 채웠다. 아직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희미한 빛을 들이우고 있었다. 그 빛 아래 도시는 점점 깨어나고 있었지만 승우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다. 눈앞에 남아있는 노인의 모습, 흔들리는 손, 흐려진 기억,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던 그 초라한 모습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다. 마치 꺼지지 않는 잔상처럼 노인의 얼굴은 승우의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분명 그를 향해 외쳤다. 당신은 우리를 버린 사람이니까. 그 말이 터져나올 때 승우 자신도 놀랐다. 목소리에 담긴 분노와 쌓여온 원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다. 그리고 등을 돌렸다. 그때는 그것이 옳은 일인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말이 되돌아오듯 가슴을 찌르고 있었다. 마치 부메랑처럼 노인을 향해 던진 말들이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와 꽂히는 듯했다. 승우는 멈춰서서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어깨가 무거웠다. 승우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발걸음이 무겁고 생각은 깊었다. 병원을 둘러싼 가로수들이 아침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그 움직임이 마치 오래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듯했다.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마치 오래된 필름이 하나씩 돌아가듯 승우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어머니는 늘 강한 사람이었다. 비 오는 날 작은 우산 아래 손을 꼭 붙잡고 괜찮아. 곧 비가 그칠 거야. 라고 웃어주던 사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피로는 어린 승우에게는 보이지 않았다. 돈이 없어도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참고 버티며 그를 키워준 사람. 한 번도 자신의 힘듦을 내색하지 않았던 사람. 하지만 그는 안다. 어릴 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안다. 어머니는 가끔 창문을 열어둔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때 그녀의 눈빛은 먼 곳을 향해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그 시선. 밤이 깊을 때면 혼자 부엌에서 울고 있었다. 어린 승우는 복도 끝에서 그 소리를 들었지만 다가가지 못했다. 그저 작은 발걸음으로 다시 방으로 돌아가 이불 속에 몸을 숨겼다. 그때는 몰랐다. 어머니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누구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지. 이제는 안다. 그 사람을 기다렸다. 아버지를. 승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거리의 소음이 멀리서 들려왔지만 그의 귓가에는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크게 울렸다. 그 사람이 없었어도 우리는 살아남았어. 어머니는 나를 키우느라 혼자 힘들었지만 그래도 버텨냈어. 그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떠올렸다. 병원 침대 위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던 어머니. 그녀의 손은 얼마나 가벼웠던가.
마치 한 장의 종이처럼 가벼워진 그 손이 승우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는 괜찮아. 넌 너무 걱정하지 마. 열심히 살면 다 잘 될 거야. 그러나 어머니는 끝내 행복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그 기다림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녀는 그 사람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헛된 것이었음을 모른 채 떠났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서 모든 걸 흔들어 놓는 거지? 승우는 손끝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그것은 분노였을 수도 또는 깊은 슬픔이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그 둘이 뒤엉킨 복잡한 감정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흔들리는 손,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던 초라한 모습, 무엇보다 어딘가 잃어버린 사람처럼 헤매는 그 눈빛. 그것은 승우가 상상했던 버리고 간 아버지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승우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차가운 손가락이 눈가의 습기를 닦아냈다. 그제야 자신이 울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왜 자신이 이렇게까지 흔들리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평생 미워했던 사람,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런데 왜 가슴이 이렇게 아픈 걸까? 왜 그 사람의 슬픔이 자신의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 승우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진동이 주머니 안에서 울리며 그의 생각을 끊었다. 승우는 한동안 화면을 보다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는 병원 번호가 떠 있었다. 네. 이승우 씨 맞으시죠? 낯선 목소리, 병원의 번호. 그 순간 승우의 심장이 불길하게 뛰었다. 여성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긴박함이 승우의 귓가에 선명하게 울렸다. 환자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순간 승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귓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고 숨이 턱 막혔다. 뭐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현재 응급처치를 진행 중입니다. 가능하면 보호자분께서 병원으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우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다시 까맣게 변했다. 손에 든 휴대폰이 마치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뛰었다. 바람이 귓가를 스치는 소리, 발걸음이 아스팔트를 치는 소리, 그리고 그의 거친 숨소리만이 세상을 채웠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아직 돌아가시면 안 돼. 병원에 도착했을 때 긴박한 공기가 가득했다. 복도를 가득 채운 소독약 냄새와 바삐 오가는 의료진들의 발소리가 승우의 귀에 꽂혔다. 승우는 바삐 뛰어다니는 의료진 사이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가슴은 빠르게 오르내렸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승우 씨? 뒤에서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남자 의사는 피로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선명했다. 환자분이 보고 싶어 합니다. 승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귓가에서는 여전히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들렸다. 100년처럼 느껴지는 순간 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노인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미세하게 들썩였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지만 그것조차도 그의 창백함을 지우지는 못했다. 노인은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눈동자가 천천히 초점을 맞추더니 승우를 향했다. 그러고는 그를 보았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사람을 마침내 발견한 듯한 그 눈빛.
노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이 움직였지만 쉽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승우야.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다.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희미했지만 승우의 귓가에는 선명하게 들렸다. 승우는 한 걸음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이 병실 바닥을 울렸다. 노인의 시선이 그를 쫓았다. 나는. 노인은 힘겹게 손을 뻗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손은 마치 나뭇가지처럼 가늘고 약해 보였다. 나는 이미 너무 늦었겠지. 그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뒤에는 3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마침내 긴 방황을 끝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듯한 미소였다. 그래도 한 번이라도 아버지라 불러주면 안 되겠니? 너무 보고 싶었어. 미안해, 아버지가 미련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마치 평생을 기다려온 한마디를 위해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쏟고 있는 듯했다. 승우는 가만히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그 얼굴에서 그는 여러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후회, 슬픔, 그리고 희미한 희망. 한때 강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모든 걸 가졌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외삼촌이 두려워할 만큼 강력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어딘가 지쳐버린 한 사람일 뿐이었다. 모든 것을 잃고 마지막 남은 것마저 잃어가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마치 물결처럼 승우의 마음을 적셔왔다. 승우는 천천히 손을 뻗어 노인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조금은 거칠었지만 놀라울 만큼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승우의 가슴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늦었지만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무게는 무거웠다. 함께해요. 그 말은 아버지라는 단어는 아니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승우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평생 기다렸던 순간, 그녀가 평생 바랐던 순간을 이제야 마주하는 듯했다.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메말랐던 땅에 내리는 첫 빗방울 같았다. 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움직임에도 노인의 온몸이 떨렸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남아 있었다. 마치 오랜 방황 끝에 마침내 집을 찾은 사람의 표정이었다. 오랜 세월 동안 길을 잃었던 두 사람. 갈라진 길 위에서 서로를 찾지 못하고 방황했던 그들. 오해와 거짓,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헤어졌던 그들. 그들은 마침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승우는 노인의 손을 꼭 쥐었다. 그 순간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쌌다. 병실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가득했다.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들,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는 이야기들. 승우는 아버지의 손을 쥔 채 그의 마지막 숨결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이해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임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힘든 순간에 내린 선택이 가장 많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병실 안은 고요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정적에 잠겨 있었다. 복도를 오가는 의료진의 발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음만이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다.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감도는 그 공간은 마치 세상과 격리된 공간처럼 느껴졌다. 노인은 침대 위에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의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릴 때마다 얇은 병원 가운 아래로 앙상한 갈비뼈가 드러났다.
창밖으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었고 가벼운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그 바람에 커튼이 물결치듯 움직일 때마다 황금빛 햇살이 바닥에 일렁이는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승우는 그의 곁에 앉아 있었다.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가 그의 무게로 살짝 삐걱거렸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여전히 노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마치 놓아버리면 다시는 잡을 수 없을 것처럼, 혹은 그 따뜻함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것처럼. 노인의 손에서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다. 굳은 살과 깊은 주름, 그리고 희미한 상처들이 이야기하는 삶의 무게. 노인은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마른 입술이 살짝 올라가며 희미한 주름이 눈가에 번졌다. 그 미소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평화가 담겨 있었다. 이제 내 마지막 후회가 사라졌구나.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약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안도감이 그의 말에 스며 있었다. 승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눈가에 미세한 물기가 맺혔다. 그동안 수없이 되뇌었던 말, 왜 이제야 나타났냐는 원망이 이제는 희미하게 느껴졌다. 마치 거센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작은 물결처럼. 그의 가슴 속에는 이제 다른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슬픔과 후회, 그리고 이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움직임에도 그의 마음은 크게 흔들렸다. 이제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분노와 서운함을 내려놓는 소리였다. 마치 겨울을 이겨낸 땅에서 첫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다. 노인의 눈가에 작은 물기가 맺혔다. 그것은 마치 이슬처럼 맑고 투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손끝을 미세하게 움직이며 승우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았다. 그 손길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사랑, 후회, 그리고 마지막 작별. 그러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가슴이 한 번 크게 오르내리더니 이내 잔잔하게 가라앉았다. 마치 오랜 폭풍을 지나 마침내 평온한 바다에 도달한 듯이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남아 있었다. 마치 오랜 여정 끝에 마침내 집에 돌아온 사람의 표정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창밖으로 계절이 바뀌고 햇살의 각도가 달라졌다. 나뭇잎이 푸르게 물들었다가 이내 붉게 변하고 다시 떨어졌다.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승우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승우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는 며칠 동안 혼자 아버지의 집에 머물렀다. 아버지가 남긴 흔적들을 천천히 정리하며 그는 다시금 깨닫고 있었다.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된 진실들, 그리고 이제는 물어볼 수 없는 질문들. 책상 서랍 속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을 때 승우의 손끝이 떨렸다. 그 속에는 젊은 날의 아버지가 있었다. 희망에 찬 얼굴로 웃고 있는 젊은 남자. 그리고 그 옆에는 어머니, 발그레한 볼로 수줍게 웃고 있는 젊은 여인. 그리고 어릴 적의 승우. 아직 세상의 아픔을 모르던 순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어린아이. 그 사진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승우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물 위를 스치는 바람처럼 부드러웠다. 우린 결국 다시 만나게 됐네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길을 잃고 헤맸고 자신은 그를 받아들이지 못해 등을 돌렸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서로를 붙잡았던 건 피할 수 없는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보다 더 깊고 근원적인 무언가 때문이었을까? 승우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따스한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제는 아버지가 했던 후회를 나도 반복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몇 달 후, 승우는 아버지가 남긴 기업을 정리했다. 큰 재산이 남겨졌지만 그것을 단순한 돈으로만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았다. 그에게는 그것이 아버지의 삶이자 어머니의 기다림이자 자신의 상처였다. 단순한 물질적 가치를 넘어 그 안에는 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었다. 그는 오랜 고민 끝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어린 시절의 자신처럼 세상에 홀로 남겨진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한 손길이 닿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가 원했을 일이라고, 어머니가 바랐을 일이라고 믿으면서. 설립 기자회견 날 승우는 단정한 차림으로 기자들 앞에 섰다.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얼굴을 비출 때마다 그는 잠시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 어머니의 얼굴,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그들이 함께 했을 수도 있었던 시간들. 그는 기자들 앞에서 차분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눈빛은 선명했다.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진중했다. 가족을 찾는 일은 단순히 피를 나눈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다. 기자회견장에는 순간 깊은 정적이 감돌았다. 그 침묵 속에서 승우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느 날 승우는 늦은 밤 지하철역을 지나고 있었다. 하루 종일 재단 일로 바빴던 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귀가하는 중이었다. 형광등이 차갑게 비추는 승강장에는 퇴근길 인파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다. 그때 플랫폼 한쪽에서 한 노인이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졌다. 다른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지나치거나 한 발자국 물러섰다. 승우는 잠시 멈춰섰다. 몇 개월 전 바로 이곳에서 같은 광경을 보았었다. 그때 그는 고민했다. 망설였다. 그때의 선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주저함도 고민도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일을 하듯 그의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그는 곧장 달려가 노인을 부축했다. 노인의 몸은 놀랍도록 가벼웠다. 그의 손길에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괜찮으세요? 승우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노인은 희미하게 승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혼란과 함께 감사함이 스며 있었다. 고맙네, 젊은이. 승우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노인의 팔을 어깨에 둘러 부축하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병원에 가요. 승우의 발걸음은 단단했고 그의 눈빛은 선명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았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그 선택이 우리를 정의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한다는 것을. 지하철역을 벗어나 밤거리로 나섰을 때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했다. 그의 품에 안긴 노인의 체온이 그의 가슴을 데웠다. 마치 오래전 어머니가 그를 안아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순간
아버지가 그의 손을 잡았던 것처럼 도시의 불빛이 그들을 비추었다. 그 빛 아래에서 승우는 앞으로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 길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희망의 빛으로 가득했다. 마치 오랜 밤을 지나 마침내 동이 틀 때의 그 빛처럼 말이다.